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자, 허리케인이 발생한 거는 자연현상이 되겠죠. 재난경보를 발령한 거는 판단에 의한 사회문화 현상. 원유 생산 기업들이 시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판단에 의해서 발생한 거겠네. 자, 이것도 사회문화 현상. 자, 1번은 자연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가 아니고 이 친구는 뭘 가치적이다. 자, 두 번째, 확실성이 아니고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성이다.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성이 공존한다. 정답은 3번. 자, 4번은 당위 규범이 적용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당위 규범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죠. 그치? 자, 우리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존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마지막에 5번은 개연성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사회문화 현상인데 니은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 니은, 디귿 둘 다 무슨 현상이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그치? 자, 필연성은 자연현상, 개연성, 또, 자, 확률성은 사회문화 현상, 존재 법칙은 자연현상, 당위 법칙은 사회문화 현상. 뭘 가치적은 자연현상, 가치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회문화 현상. 다음 두 번째.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갑은 지배 집단만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고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은 갈등론이 될 거고, 을은 전체 합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을은 기능론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 1번. 갑의 관점은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정답은 1번이겠네. 그치? 갈등론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가 불평등한 구조, 모순된 구조니까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불가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불가피하다. 이게 갈등의 생각이고, 또 대립과 갈등이 발생을 해야지만 혁명, 개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립이나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반면에 기능에서는 집단 간 대립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이고 병리적입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기능에서도 집단 간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어떻다? 좀 예외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자,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 즉 사회 속성은 균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관점은 기능. 자,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3번. 사회제도가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교육제도는 지금의 불평등한 구조를 더욱더 고착화시키고 세습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갈등. 자, 4번. 을의 관점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을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통합이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구성요소가 주어진 역할을 하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관점은 갈등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치? 자, 다음에 5번은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봅니다 했을 때 둘 다 거시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마지로 태어나 어린 시절 또래 집단에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했던 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했네요. 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리러 가려고 하던 중에서 회사에 긴급한 회의에 참석한 연락받고 고민하게 되었다. 자, 또래 집단은 대표적인 1차적 사회기관. 우리가 가족하고 또래 집단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1차적 사회기관은.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목적 자체가 사회화가 아닌 거잖아. 공식적 사회기관은 교육기관, 그리고 무슨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자, 다음에 역할에 대한 보상입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쵸? 역할 행동, 역할 수행에 따른 사회적 보상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역할은 주어진 상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보상이다, 제재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4번. 비협은 갑의 역할 갈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자, 부모로서의 역할이 바로 뭡니까? 자녀를 데리러 가는 것. 그런데 자, 회사원의 팀장으로 역할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 두 개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역할 갈등입니다 라고 하는 정답은 4번. 자, 기억은 마지로 태어났는데 이거는 획득 원천에 따라서 보게 되면 기속지의가 되겠죠. 그치? 내가 어떤 노력이라든가 행동에 따른 결과는 아닌 거고, 팀장은 성취지의가 됩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자료 수집 활동입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갑은 구조화된 설문 문항. 너무 쉽네. 갑은 질문지법. 자, 다음에 을은 연령별로 한 명씩 6명 대상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서 선호하는 리더십 유형과 이유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였다. 을은 뭡니까? 면접법. 자,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언어적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또는 자료 수집 도구로 언어가 활용이 된다. 자,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공통점이 될 겁니다. 기억은 질적 자료가 아니죠. 질문지법은 대다수의 어떤 표본을 바탕으로 양적, 즉 통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에 자료 수집 상황에서 연구자의 융통성. 이거는 암기를 거의 해야 되는 거야. 면접법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나 또는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가장 용이한 게 면접법입니다. 즉 질문의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대상자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 태도 등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면접법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니은은 맞는 선지겠네. 자, 디귿은 갑은 2차, 을은 1차가 아니고 둘 다 연구자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가 될 거니까 전부 다 1차 자료. 자,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은 필수적입니다 라고 했었지. 그럼 둘 다 공통점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문자로 자, 이렇게 설문 문항을 만들고 여기에 답변을 단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 또한 언어적 상호작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언어에는 문자 언어도 있고 음성 언어도 있거든요. 공통점으로 꼭 정리를 해주세요. 정답은 니은 그리고 리을 이렇게가 될 겁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개인과 사회관계. 개인과 사회관계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자, 여기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게, 여기는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만 봐도 되겠네. 그치? 개인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네. 자,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사회 명목. 자, 사회가 개인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보다는 사회가 우선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실제.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사회 명목이겠지. 자, 실제론에 따르게 되면 개인의 자유의지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봐요. 자, 마지막에 리얼은 사회 특성은 구성원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환원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설명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설명될 수 없다. 왜?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거든요. 사회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자, 니은과 리을 이렇게 돼야 되겠네. 실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니까. 자, 다음에 8번. 자, 집단과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소 원하던 A 회사에 입사해서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 집단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기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속감, 즉 일체감 등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 근데 소속되어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애사심, 그치?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네. 그럼 맞을 거고. 자, 갑은 사내 등산 동호회입니다. 대학교가 나왔네. 자, 권유로 인해서 시민단체 가입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대학교라든가 시민단체는 전부 다 목적 자체가 과업입니다. 목적이 과업이면 고민하지 말고 전부 다 무슨 조직이 된다? 공식 조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자, 사내 등산 동호회는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니까 자,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자, 디귿은 니은과 달리 선택의지. 의지란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공동사회 아니면
이익사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본능적, 본질적 의지하면 공동사회가 되겠지만 선택적이다,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야 돼? 이익사회가 돼야 될 거잖아. 그럼 우리는 문제 풀 때 공동사회가 아니면 전부 다 이익사회인 거야. 또는 친목이 되든 과업이 되든 목적만 있으면 전부 다 이익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귿, 니은 전부 다 이익사회가 돼야 된다. 리얼은, 자, 니은은 디귿, 리얼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자발적 결사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첫 번째는요, 모든 종류의 친목을 지향하는 집단들, 친목 집단들. 자, 두 번째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조합, 사회학회 또는 변호사회 등등처럼 그들만의 어떤 직업적인 이익 등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익 집단.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잖아. 그치? 자, 얘는 무슨 협회, 무슨 협회, 변호사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자, 그리고 노동조합, 가장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무슨 학회, 사회학회 등등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자발적 결사체가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얘가 안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결사체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익사회를 의미하는 거야. 결사체가. 그럼 당연히 뭐는 안 되는 거야? 공동사회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리고 공동사회를 뺀 나머지 세 개가 더 있잖아. 자, 모든 종류의 교육기관. 그래서 학교라고 이야기할게. 모든 종류의 교육기관이야. 자, 회사. 그리고 정부기관. 는 안 되는 거야. 알겠나? 자, 그래서 시민단체도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9번. 자, 일탈 이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크게, 그치? 아노미에서도 두 개, 그리고 차별 교제, 낙인 이렇게 배우는데, 자, 실직 상황에서 더 많은 자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저질렀어요. 그럼 얘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A는 머튼의 아노미. 자, 두 번째는 장난삼아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 친구들이 도둑놈이라고 하게 되면서 멀리하게 되었다. 이거 뭡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응, 즉 낙인 찍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낙인 이론이 되겠지. 그래서 뒤에 자, 부정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일탈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좀 가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도둑질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도둑질의 반복이 바로 2차적 일탈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장난 삼아 가지고 온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1차적 일탈이고, 그래서 낙인은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반응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2차적 일탈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 자, A는 일탈 행동이 학습의 결과다. 자, 이다. 우리가 학습이다. 학습 또는 사회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차별 교제 이론이 됩니다. 그렇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의 어떤 행동하는 모습,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가치 또는 동기 등등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차별 교제 이론. 자, 두 번째,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거. 친구 집에서 장난감을 장난삼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이라는 이런 반응을 받지는 않거든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모습에 따른 반응이 다른 것, 이게 바로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낙인 이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3번은 B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 맞잖아.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은 도둑놈이라고 받은 사회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즉 낙인 때문인 거야. 자, 4번.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상태, 긴장 상태는 머튼의 아노미가 돼야 되겠지. 자, 일탈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그치?
사회적 반응과 상호작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낙인, 또 나쁜 친구들과 끊임없이 어울리게 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차별교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상호작용 과정의 일탈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낙인과 차별교제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구나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다음 10번.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일단 우리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기능하고 갈등만 있으면 됩니다. 자, 상상모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서는. 자, 사회가 평등할 때는 직업 간의 중요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자, 위기가 닥치게 되면 직업별 중요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차등 분배 정당성의 의구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차등 보상은 정당한 거다. 마치 중요도에 따른 차등적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관점 뭐가 되는 거야? 기능론입니다. 자,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불가피하다. 일단 불가피하다 하면 무조건 관점은 기능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자, 이제 불가피가 나온다고 기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즉 사회 불평등 현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면 기능이지. 앞에서 했잖아 우리가.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또는 사회는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즉 사회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관점은 갈등이야. 하지만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관점은 기능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차등 분배 체계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얘는 갈등. 자, 디귿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유발합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일단 기능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무조건 순기능밖에 없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선생님, 기능론에 따라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말자 그랬지. 우리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기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가 중요한 거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기능에서는 불평등 현상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노력하려고 할 거고 나도 성공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 전체 효율성은 무조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얘는 기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될 거고, 자, 리얼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과 같은 또는 힘의 논리와 같은 기속적 요인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기능이 아니고 갈등론이 돼야 되겠지. 다음 12번을 볼까요? 자, 문화 속성에 대한 설명인데, 자, 문화 속성 나오는 순간 우리는 5개가 있구나. 문화 속성은 5개가 있다. 공유성, 학습성, 변동성, 축적성, 전체성. 그치? 자, 이렇게 5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해내야 돼. 자, A 사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9를 기란수일자로 여겨서 9가 들어간 날짜로 잡으려 합니다. 자, B 사회에서는 축하 의미로 산모가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속성을 찾으라고 했을 때 1, 2, 3, 4, 5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만 찾으라는 거죠. 하나. 근데 A 사회, B 사회 하는 순간 하나만 찾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공유성을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문제가 절대 다시 이용될 수는 없는 문제인 거야. 너무 문제를, 그쵸? 그냥 조금 대충 만든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자, 1번. 변화된다 뭡니까? 변동성. 원활한 상호작용 토대가 된다. 정답은 2번. 전승되면서 풍부해진다. 축적성. 하나가 변하면 연쇄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전체성이 제일 가까울 거고. 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전체성. 그래서 우리가, 자, 4번 같은 내용은 하나가 변하면 다른 부분도 변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변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쇄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속성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자, 13번. 문화 이해 태도입니다.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입니다. 자기 문화 정체성을, 자, B씨는 A와 다른 입장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가 상대주의겠네. A는 상대주의. 자, B와 C에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B와 C의 특징. 그러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외래 문화 수용에 적극적입니다라고 했을 때 을만 옳은 설명했대. 그럼 일단 을은 B와 다른 C의 특징이니까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C는 사대주의가 되는 거잖아. 사대주의.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지. 그래서 자기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거는 이거 두 개 중에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자문화 중심주의겠죠. 맞죠? 자, 1번. 다른 사회와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왜? 우리 문화가 가장 우수한 거니까 너 이거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문화적 다양성 하는 순간 상대주의만 되는 거지. 자, 둘 다 절대주의 태도는 문화는 발전 단계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문화 다양성은 발전 단계 차이에 불과한 일시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장 발전된 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획일화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맞지? 자, 다음에 3번은 C는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상대주의가 돼야 되겠네. 자, 다음 4번. A는 B와 달리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 또는 국수주의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자문화 중심주의만. 5번은 C는 B와 달리 자기 문화 가치를 폄하한다. 즉 낮춰서 본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사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면 되는 거지. 정답은 5번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각국에서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예선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가 대표팀 감독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자, 결국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과 함께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5년째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속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는 월드컵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떨어졌더니 너무 화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월드컵에 떨어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항의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사회운동이라고 보지만 얘는 사회운동이 아닌 단순한 집합행동으로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체계, 체계적이다, 지속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회운동의 특징인 거야. 자, 니어는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 중에서도 혁명이라기보다는 개혁적 사회운동에 가까울 겁니다. 개혁적 사회운동.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운동에 해당한다. 왜? 기억은 일시적인 항의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 리얼의 뚜렷한 사상과 신념에 기초한 지속적인 활동. 그래서 일단 사회운동의 가장 기본은 지속적이다.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지속성과 체계적인 모습. 그치? 특정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속성과 체계성이 일반적인 항의, 폭동과는 다른 사회운동만의 특징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19분 한번 볼까? 자,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자, A국은 갑국을 정념한 후에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였습니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A국은 강제적 문화 접변. 그치? 갑국은 강제적 문화 접변을 경험하였고 문화 동화가 나타났네. 자, B국으로부터 을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서 전통춤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문화가 전달되게 되면 고민하지 말고 전부 다 직접 전파합니다. 자, 이렇게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전통춤이 접목된 새로운 춤. 그치? 춤과 춤이 만났습니다. 문화 요소 두 개가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문화융합. 얘는 문화동화, 문화융합. 강제적 문화접변, 자발적 문화접변 이거지. 자,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는 맞죠. 하지만 점령했으니까. 하지만 자발적 문화접변이 아니다. 자, 문화 병존을 거쳐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아시겠죠? 선생님, 순간적으로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여기까지 전파일 뿐인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춤이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융합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다음에 디귿은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자기 문화 정체성이 보존되었다. 문화 동화는 정체성의 상실,
문화융합은 자,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에 외부 사회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일부 일처제도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거고, 땡땡 춤이 만들어진 것도 결국 뭐 때문이야? 비국의 전통 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춤이 만들어진 거니까, 자, 다른 사회와의 접촉, 즉 전파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맞나? 자, 이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는 원래 있었던 게 들어왔지만은 A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A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게 된 거잖아. 없었던 거니까. 정답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설 강의였고, 자, 틀린 문제 정리 잘 하시고, 자, 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점수 등등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